안녕하십니까. 한걸음TV 권혁찬입니다. 오늘은 성과가 나는 리더와 성과가 나지 않는 리더의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좀 특이한 경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전사 스텝으로 제가 인사팀장을 6년 반을 했습니다. 거의 7년을 인사팀장을 했고 대표이사 7분을 모셨습니다. 인사팀장까지는 쭉 인사 업무를 했었고, 그리고 인사팀장 6년 반을 하고, 그리고 이제 사업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사에서 그 전체적인 최고 자리까지 갔었고 7분 대표를 모시면서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업에 가서 제가 사업을 10년 했습니다. 또 사업도 충분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에는 밸류체인 전체를 제가 이제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에 가서 또 사업팀장을 했었고 사업부장도 했었고 또 그 본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본부장을 한 것은 아닙니다. 인사팀장을 하고는 사업팀장부터 경험해가지고 다시 제가 성과를 내가지고 사업부장, 본부장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업 쪽에서도 제가 잔뼈가 굵었고 또 스텝 쪽에서도 잔뼈가 굵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두 가지 부분, 서로 이제 지원 부분과 현업, 영업 부분을 전부 경험해 보다 보니까 제가 많은 것을,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는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리더는 어떤 경우에는 성과가 나는데 또 어떤 경우에는 성과가 나지 않는 겁니다. 제가 인사팀장 할 때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성과가 계속 나는 아주 좀 탁월한 리더들이 있는 반면에 또 중간 정도 리더들은 어떤 경우에는 성과가 나는데 어떤 경우에는 성과가 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여러 리더들을 경험해 보니까 그냥 하라고 하는 리더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이제 그 업무를 받아옵니다. 받아오면은 밑에다가 그대로 지시를 합니다. 지시를 그대로 하면은, 근데 이제 구성원이 아주 잘하는 그 구성원이 있으면은 그 사람이 이제 해냅니다. 해내면은 그 리더가 성과가 나고, 구성원이 못하면은 성과가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서 업무를 받아와 가지고 하라고만 하면은 성과가 날 때도 있고 성과가 안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잘 모르는 경우에는 그 리더가 이번에 왜 이렇지 이렇게 그 위에 상사들은 궁금해 하지만은 저는 정확하게 이제 그런 상황을 보고 캐치를 합니다. 지금 그 밑에 누가 있느냐, 그 밑에 있는 사람이 그걸 해내는 겁니다. 그러면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밑에 사람이 이제 그걸 못하는 사람이면은 그걸 못하는 거죠. 그건 상사가 중개 역할만 하는 겁니다. 리더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리더가 이제 그 이순신이 계속해서 연전연승을 했습니다. 한 번도 지질 않았습니다. 그 비결이 뭔지 제가 이렇게 책을 읽어보니까, 그리고 직장생활을 해보니까 그래, 당연하다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니까 이상한 일이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와, 이상하다, 뭐 아니 이럴 수가, 이렇게 하는데 저는 뭐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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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순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전부 회사의 경영에 대한 것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보이지 않던 것들이 제 눈에 보여졌던 겁니다. 그 중에가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은, 리더는 이걸 받아오면 전략 줄다리기하고 비슷합니다. 업무를 다 할 수 있는 일을 구성원들한테 시켜야 됩니다. 구성원 역량을 감안해 가지고, 자, 이것은 A가 해라, 이것은 B가 하고, 이것은 C, D, E가 하는 겁니다. 쭉 나눠주는 겁니다. 그럼 일이 남는 부분은 또 리더가 직접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이 일을 해낼 수가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상사한테 부탁하는 겁니다. 상사한테 부탁해서 다른 쪽에, 다른 부서의 역량을 좀 받아들여 가지고 그 역량을 사용해서 해내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은 뭐 외부 컨설팅에 도움을 받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판단을 리더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판단이 안 되는 리더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 받아와서 그 밑에다가 전달하면서 전달만 하면은 또 그것도 다행인데 그냥 이것을 그 잘못 전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이제 전에 모시던 대표가 물으셨습니다. 이번에 이제 이제 현장 리더들 관련해 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한 달에 한 번 합니다. 내가 이번에 참 이야기를 잘했다. 대표께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가서 현장 리더들이 현장에 돌아가서 대표이사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전달했는지 그걸 저한테 이제 한번 모니터링 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모니터링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전달했느냐? 대표이사는 너무 멋지게 이 현장 리더들을 감동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하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걸 모니터링을 해보라 했더니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밑에 이제 과장한테 가서 전달한 겁니다. 과장이 물었습니다. 어제 교육 다녀오셨는데 좀 어떠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리더가 부장이죠. 그냥 심한 욕을 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욕입니다. 그냥 그렇게 욕을 하면서 그냥 잘하라고 하더라. 이 한마디를 전달한 겁니다. 대표이사는 아주 정말 이렇게 알아듣기 좋게 전략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설명을 했는데 계속 8시간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했는데 그 리더가 받아들인 것은 그냥 잘하라고 하더라 하면서 해라 그냥 하면서 스트레스가 많이 받고 화가 난 겁니다. 들으면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야야 잘해 하면서 안 좋은 좀 욕도 하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제가 그대로 전달할 수는 없어가지고 좀 완곡하게 전달을 했습니다만은 자, 이 부분은 제가 하루에 다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다음에 좀 더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전략 줄다리하고 똑같습니다. 항상 그래서 구성원들의 역량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일이 어떤 건지 일의 전체 파악이 제대로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분배를 해줘야 됩니다. 때로는 상사한테도 부탁을 해서 상사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상사를 적절하게 상사가 안 되면은 다른 분을 통해 가지고 상사 보고 다른 사람한테 지시를 해달라 이렇게 이제 상사도 활용해서 왜 일을 해야 되니까요. 일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현장에 사업팀장으로 갔을 때 하루에 10번씩 외쳤던 게 있습니다. 스스로한테 목표는 반드시 달성한다. 목표는 반드시 달성한다. 목표는 반드시 달성한다. 목표는 반드시 달성한다. 제가 이것을 혼자 제가 조용히 외쳤는데 한번 10번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간절함 이런 걸 담아서 이렇게 가족들 생각하면서 제가 이렇게 외치다 보면은 또 회사에 있는 후배들 그 친구들의 미래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미래에 대해 생각하고 가족들 생각하고 10번 외치면은 눈물이 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목표 좀 지향적인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일하는 친구들하고도 한번 그런 걸 같이 외치자. 이렇게 이제, 의지를 다지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리더가 결단한다면은 그냥 구성원에게 하라고만 해서는 그것은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의지가 아닌 거죠. 그것은 목표를 달성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겠다라는 강한 결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순간 감사합니다. 깨달았습니다. 많은 리더들이 지금도 외치고 있습니다. 목표를 반드시 달성할 필요는 없다. 나는 목표를 반드시 해야 될 필요 없다. 목표는 반드시 달성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지는 않지만은 자기 마음 속으로 그걸 외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회사는 회사 구성원이 됐다고 해서 월급을 받을 자격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공무원들도 요즘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냐면 내 몫을 내가 벌지 않으면 가져갈 수 없는 게 이 현실입니다. 치열한 거니까.
그런 와중에서 구성원들한테 해라고만 하는 게 얼마나 무책임합니까? 리더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일을 시켜야 됩니다. 제가 이제 구성원들 처음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아침에 문 열고, 점포 문 열고, 정해진 시간에 문 열고, 저녁에 정해진 시간에 문 닫고, 중간에 고객이 오면은 주문 받고, 메뉴를 갖다 주는 거, 이 네 가지는 할 수 있겠나? 본부장님, 그거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전문가입니다. 할 수 있는 걸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시키면 좋아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가치를 부여해 줘야 됩니다. 그게 사실은 업무의 80%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전략적으로 또 해야 될 부분들은 상사가 방향을 잡아가지고 다 작전을 짜서 현장에서는 실행만 할 수 있도록 그걸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의견도 구해야 되죠. 함께 의견도 구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지만은 그러나 현장에는 그것들이 결과로 지시를 내릴 때는 할 수 있는 부분을 지시를 해야 됩니다. 상사가 반드시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구성원한테 절대 지시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기회에 좀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구성원들이 힘든 것입니다. 우리가 리더가 된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제가 전략 줄다리기 이야기 마지막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전략 줄다리기 할 때 제가 전략 줄다리기라는 것은 중간에 이렇게 가리는 겁니다. 그럼 줄이 있습니다. 줄이 밑으로 내려졌다가 그러면 이쪽에 이제 우리가 100명이면은 이쪽에는 3명, 뭐 이쪽에는 20명 이렇게 줄이 5개가 있으면은 줄에다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간에 가려져 있던 게 올라가면은 어떤 사람들이 절망감을 느낍니다. 저쪽에서는 30명 있는데 여기는 우리가 5명밖에 없고 10명 있고 이러면 잘 당기면 금방 져버리거든요. 저는 거기서 3승을 하면은 이기는 겁니다. 전략 줄다리기 제가 전략적으로 짜가지고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근데 우리가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도리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역사를 보니까 옛날에 선사시대 때 도리원에 갔습니다. 30명이 군대를 일으켜서 갔는데 저쪽에서 70명이 윗마을에서 군사를 일으켜서 왔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돌아갔다 해서 도리원인가. 아마 제 기억에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 선사시대 때부터 그런 전략이 나오는 겁니다. 이순신 장군은 저쪽에서 배가 3척이 오면은 여기 7척을 보내는 겁니다. 저쪽에서 배가 15척이 오면은 우리는 25척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노량해전에서는 어쩔 수 없어가지고 일생에서 한 번 있었던 거고, 다른 경우에는 항상 이길 수 있도록 배치를 해서 이겼던 겁니다. 리더는 반드시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결심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구성원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을 맡깁니다. 그리고 할 수 없는 부분들은 리더가 찾아가지고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찾아서 반드시 해내겠다고 생각하게 되면은 방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 관련해서는 다음 기회에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더가 하라고만 하면은 구성원은 절망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일을 시켜가지고 그 일을 해냈을 때 박수를 쳐주면은 구성원은 아주 열정이 생기고 행복해집니다. 예.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거고요. 다음 기회에 그 2편을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